요즘은 그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잠도 이상하게 자꾸 깨고 먹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냥 지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요? 오늘은 내가 우울증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그 마음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뤄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칠 때 기분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울증은 다릅니다. 기분 저하, 흥미 상실, 에너지 고갈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건 우울감이라면 깊은 물 속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는 우울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우울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수면과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식욕저하 혹은 반대로 폭식, 예전과는 다르게 장과 식사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의 증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모두가 날 싫어해.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반추라고 부르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흥미와 에너지의 상실입니다. 예전에 재미있던 일들이 이젠 귀찮게만 느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죠. 무기력, 의욕상실, 게을러진 것처럼 보이는 나. 사실 뭔가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우울하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넌 아직 사치야. 나는 내 나이 때 더 힘들었어.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슬픔도 지침도 직접 표현하기보다 요즘 짜증나, 그냥 지치네 하고 돌려 말하게 되죠. 심지어 감정 대신 두통, 복통, 소화불량처럼 몸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는 9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울감,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수면장애, 식욕 및 체중 변화, 극심한 피로, 집중력 저하, 무가치감, 죄책감, 말과 행동이 느려지거나 초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특히 무감정 상태, 기억력 저하, 게을러진 것처럼 보이는 행동 변화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이상한 걸까? 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경고 신호예요. 우울증은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정신 차려야지. 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울증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생기는 실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짐이나 마음가짐만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다행히 회복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비약물 치료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기. 일주일에 3에서 5회만 실천해도 기분, 수면, 에너지 회복에 항우울제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울할 때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운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회복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시점에서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가바는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한 생각을 줄이는데, 마그네슘과 비타민 B9는 뇌의 기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를 조금 더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고정 댓글에 준비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회복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 쉬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내 마음에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당신의 회복을 함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